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애프터마켓 2부 진행의 조현민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반도체주 급락 충격으로 7,000선과 6,900선이 무참히 무너지며 그야말로 최악의 검은 월요일을 맞았습니다. 장중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연속적으로 발동되기도 했고요. 오늘 특히 SK하이닉스가 15% 넘게 급락하며 200만 원 선이 붕괴됐고 삼성전자 역시 10%대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역대급 폭락장으로 내계좌의 충격과 또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깊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50분 동안 이어지는 상담 시간을 통해서 포트폴리오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자, 상담 방법 두 가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열려 있고요. 전화번호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또 문자로도 받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3772번,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두 가지 방법 이용해서 지금 바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시는 강기성 파트너님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오늘 역대급 하락장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파트너님께서 지난주에 알려주셨던 위닉스 상한가를 가더라고요. 오늘도 그 기운을 이어서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또 시장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강희성 파트너입니다. 자, 시장이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뭐 상승도 나왔다가 하락도 뭐 좀 세게 나오고 이런 모습 때문에 아마 매매가 좀 망설여지시거나 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장세에 종목 장세로 흘러가게 되면은 분명히 강점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아침마다 진행하는 불꽃 단타라든지 여기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이제 위닉스 같은 거 여름 수혜주로서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날씨가 뜨거워지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는 사망자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이 폭염에 대한 이슈들이 좀 세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테마주들이라는 게 사실 이 계절에 맞춰서 그리고 시기에 맞춰서 좀 시장이 안 좋게 흘러가더라도 결국에는 이런 특정 테마들은 단기성 재료 혹은 개별적인 재료로 올라가기 때문에 또 수혜를 볼 수가 있고 수익을 크게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좀 말씀을 드렸고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저번 주 말씀드려가지고 벌써 상한가 올라가는 모습까지 연결이 됐는데 뭐 이런 식으로 좀 시장에서 이슈가 될 만한 재료들이 남았는지 여러분들 종목들도 한번 그런 재료에 대한 부분들 한번 보고 그리고 뭐 얼마나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많이들 신청해 주셔가지고 고민에 대한 좀 상담 많이 신청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종목 상담 받고 있고요. 접수를 받는 동안 빠르게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스피드 종목 상담 바로 도와주시죠. 네, 첫 번째로는 삼성전기 앞으로의 전망과 추가 매수 전략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자, 일단은 매수가가 224만 2천 원. 네, 바로 이제 보면은 224만 원이면 거의 뭐 고점, 최고점에 준하는 그런 가격대에서 지금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요 삼성전기, MLCC 기판 관련된 종목들을 만약에 잡고 있다. 그리고 고점에서 내가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왔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기판에 대한 쇼티지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공급 부족 이런 부분들까지 엮여 나오면서 결국에는 슈퍼 사이클이 돌았다. 슈퍼 사이클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 판가 상승 그리고 공급 부족 결국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분들 계속 이제 그게 돌아가면서 실적이 구조적으로 상승을 강제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가는 그렇죠. 작년 주가에 머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급하게 올랐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입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빠져 있는 구간 있죠. 이 빠진 구간이 왜 나왔겠어요? 그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구간이죠. 즉 현실에서 이상에서 현실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을 때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쇼티지로 인해서 뭐 내년까지도 쇼티지는 이어질 거다. 기대감 나왔어요. 근데 그 기대감이 그렇죠. 현실로 다가올 때는 또 다릅니다. 현실에서는 이게 진짜로 나오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거기다 플러스로 뭐가 더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바로
가이던스 혹은 미래 이제 3분기에 대한 뭐 기대치라든지 수주라든지 아니면은 공급 계약 연결되는 부분들이 좀 연결해서 나와줘야 결국에는 이 주가를 한 번 더 뛰어넘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 우상향하는 기업들은 계단식 상승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한번 올라갔다가 조정 나왔으면은 뭐 사실 지금 120만 원, 130만 원대 저는 여기 자리가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7월 말까지 좀 버텨준다. 그리고 이 삼성전기의 실적이 붙어준다라면은 저는 반등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한 170만 원 선, 여기까지는 반등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170만 원 선을 뚫어내서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실적이랑 분명히 뭐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추가적인 MLCC라든지 뭐 기판과 관련된 얘기들이 더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우상향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건데 일단은 7월 말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170만 원까지 바닥 찍고 올라갈 수 있을지 보면서 대응점을 가져가 보자.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자, 현대차. 현대차 바로 볼 건데 현대차는 사실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뭐 물타기 해야 되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시는데 현대차는 차량 판매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과 관련된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뭐 분기 사상 처음으로 뭐 매출이 50조 원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결국에는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고환율 세금 리스크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영업이익이 또 마이너스로 돌아와서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대감에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기대감에 고점을 만들었던 건 맞는데 결국에는 시장이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되니까 그 흑백 그러니까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명확하게 구분돼서 나오죠. 기대감 나올 때는 올라갔다가 진짜 실적 나온다라고 하니까 영업이익은 적자네. 그래서 영업이익은 좀 마이너스로 빠지네. 안 좋아지니까 곧장 빠지는 모습들. 요거는 이제 현대차의 또 하반기에 대한 그런 행보를 봐야 되는데 뭐 하반기에 신차도 나온다라고 하고 있고 또 아틀라스 관련해서 뭐 스마트 팩토리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기대치로만 올랐던 내용들인데 이게 하반기에는 진짜 실적으로 이제 잡히는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라인이 어떻게 보면은 1차적으로 우리가 대응점을 가져가야 되는 라인. 그러니까 40만 원에서 지금 한 43만 원 라인 때 여기 지켜나간다 생각하고 만약에 추가 매수가 가능하면 여기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하반기까지는 본다 생각하면은 1차적으로는 한 60만 원 선. 여기까지는 간다 생각하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갈게요. 자, 바로 또 아진산업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자, 아진산업 물타기 했습니다. 매도할까요? 기다려야 할까요? 물타기 했는데 10%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4,200원대 사셨는데 현대차로 치면은 아까 그 고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아진산업도 마찬가지로 현대차 이 그룹이랑 같이 갑니다. 특히 해외 진출할 때, 미국 진출할 때 같이 따라다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차트가 아까 보시면 좀 비슷하죠. 예, 고점 찍었을 때 시기랑 지금 빠져있는 시기랑. 그러니까 요거는 뭐 더 말씀드릴 것도 없어요. 그냥 하반기 같이 보면 된다. 현대차랑 같이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하나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요거 현대차 잡고 있으신 분이랑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대차가 그 조지아 신공장인가요? 캐파 증설 가져갔죠. 그게 이제 하반기부터 실적 지킵니다. 그 내용 나오면은 요 기업들은 같이 가고 아진산업은 테마주 좀 해보셨던 분들은 아마 여기서 이제 또 짐작을 하셔야 되는데 전기차 케이스라든지 관련 부품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테마주로서 움직임이 또 나올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하반기에 사실 ESS가 지금 최근에 좀 붐이 많이 나는데 전기차도 좀 살아날 수 있을지는 뭐 지켜보면서 전기차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다. 그러면은 아진산업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 재료 내용에 좀 집중해서 보시고 마찬가지로 요거는 여기 가격대가 지금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1차적으로 보는 데는 한 3,100원 3,100원에서 3,300원 정도 여기 가격대 1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해보자. 현대차랑 비슷하게 흘러가니까 현대차랑 같이 묶어서 봐도 좋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볼게요. 자, SK 스퀘어인데 자, 요거는 또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공개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정말 죄송한데 SK하이닉스는 ADR 상장 이슈가 다가오고 할 때마다 가격에 대한 프리미엄이 미국 쪽에 붙을 거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SK하이닉스, SK스퀘어는 언제 올라요? 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7월 15일 이후로 오를 거라고. 그때 바닥 찍고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왜? 어찌됐거나 ADR 상장 이후에 달러가 원화로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 그 금액들이 뭐 270조인가요? 뭐 160조인가 하여튼 뭐 단위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만큼이 이제 상장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금 들어오는 게 70조인가 80조가 원화로 들어온다라고 들었거든요. 일단은 내용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SK스퀘어도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가격대가 220만 원. 너무 높아요. 지금 바로 차트 보시면은 지금 220만 원대면은 거의 뭐 살 수 있는 시간대가 하루 이틀 정도밖에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만큼 좀 실수로 눌리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드릴 수 있는 대응 방법은 1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SK하이닉스 이미 이제 기대감에 많이 올랐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제 실적 나오는 시즌 되니까 떨어졌죠. 물론 괴물 실적이다라고 해서 잘 나왔지만 반등이 나와도 요 고점을 뚫어내지 못할 거예요. 기대감 나올 때만큼 뚫어내지 못합니다. 보통은. 그래서 그 추가적인 재료 내용 나오는 거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1차적으로는 170만 원대 반등 나오면은 한 요 정도까지는 좀 받아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뭐 추가 계약이라든지 이 롱텀 계약들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부분들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 나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분위기 자체가 이제 반도체 피크아웃이다라는 얘기들도 같이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누가 이 고점에서 장기 계약을 맺으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회장들 보시면은 뭐 삼성전자 회장님도 그렇고 SK 회장님도 그렇고 지금 나가서 직접 이렇게 이제 공급 계약사랑 이제 내용을 많이 나누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뭐 추가적인 내용들은 공개 방송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는 170만 원대에 지켜보고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볼게요. 자, 현대힘스가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현대힘스 손해가 너무 크다. 그리고 지금 추매하면 본전을까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만 원에 30%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좀 가격대가 그나마 내려와 있다라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보면 좋을 것 같고 요 분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종목, 그러니까 조선 섹터에 대한 패턴 순환매라고 할까요? 그 순환매 속에서 세분화가 좀 안 되신 것 같아. 그러니까 현대힘스를 잡은 이유가 분명히 조선주들이 잘 갈 거다라고 생각하셨을 건데 조선주 안에서 이 현대힘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기자재 쪽으로 부수적인 기자재 쪽으로 엮여가기 때문에 사실 상승폭이 이 조선주도 오르고 나면 그 후속 종목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은 뭐냐? 그죠? 올랐던 만큼 급하게 따라 올랐던 만큼 급하게 또 빠집니다. 그러니까 사이클이 빨리 돕니다. 조선주들을 한번 올라가면은 좀 쭉 쉬었다가 천천히 쉬었다가 또 1, 2년 사이에 한 번 더 올라가고 이런 사이클을 보여주는데 기자재 사이클은 조금 이제 빨리 올랐다 빨리 빠지고 빨리 오르고 이런 사이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2만 원대 사셨기 때문에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여기다가 이제 오버행 악재가 최근에 이제 뭐 최대 주주가 6월 말쯤에 또 매도를 블록딜하는 그런 내용들도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잠재적 매도가 나올 것이다라는 불안감에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섹터 안에서 조선주들 안에서 사실 흐름이 크게 좀 두각을 못 나타내는 그런 기자재 섹터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요거는 뭐 올해가 아니라 내년까지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이제 미국이랑 마스가 들어가는 부분들 있죠. 그걸로 인해서 반등 나온다. 그러면 15,000원, 16,000원 요 가격대는 한번 터치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한번 잘라내고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시는지 아니겠다 하면은 뭐 길게 가는 종목, 길게 뭐 내년까지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지켜보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강기성 파트너님과 함께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무료 방송 오시면 되겠습니다. 평일 개장 10분 전 혹은 오늘 저녁 8시에도 무료 방송 진행하시고요. 공부방에 오시면 또 입장 방법 만나볼 수 있고요. 또는 유튜브 검색창에 강기성 검색하시면 무료 방송 오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난주에 방송에서 알려주셨던 위닉스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도 상황
최상가 직행하면서 놀라운 적중률 보여주셨는데요. 그 열기를 이어 무료 방송에서 제2의 위닉스가 될 공략주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무료 방송 꼭 함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요즘 이데일리온 파트너님들을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칭 계정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 진행 중이고요. 넥스트레이드 박세람 아나운서와 알아보겠습니다. 반도체는 호황이라고 하는데 오늘 삼전닉스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에서는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될 정도로 매도세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AI에 대한 투자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다행히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업황은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애프터마켓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거래상의 종목들의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반도체 투톱이 코스피 지수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낙폭을 키워내면서 장 막판까지 계속해서 낙폭을 확대해 나가는데요.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도 삼성전자가 9.65%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두 자릿수의 급락세를 보여주면서 16.10% 떨어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나스닥 ADR에 성공적으로 상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의 매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 이란과 미국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다시 고조됐다는 점, 또 2분기 실적 기대치에 대한 부담감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SK하이닉스가 하락을 했다라고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지지부진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금호타이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기대감에 좋은 상승세를 보여줬던 금호타이어가 오늘은 조정을 받으면서 11.15%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이 큰 종목들은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반도체 소부장을 중심으로 순환매는 돌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용인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 첫 번째 공장 가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본래 계획보다 2년 정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라고 밝히면서 공장 건설이 빨라진다면은 반도체 이 소재와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부터 시작을 해서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들까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중업과 하나오션 오늘 조선과 원전 방사능 시장을 뒷받침해주지 못하면서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57% 떨어지고 있고요. 하나오션도 3.44%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에서도 거래상의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와 반도체 소보장 종목들이 시장을 뒷받침해주긴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장 막판으로 갈수록 제약바이오주들이 강하게 조정을 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도 반도체 소부장단에서는 일부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그나마 코스닥을 지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요. 2.78%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2차 전지단에서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2차 전지 관련해서는 호재 소식이 있기는 합니다. 정부가 첫 ESS 배전망 사업을 오는 2030년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에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처럼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대거 참여할 듯하고요. 새로운 수요 기대감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전력망과 전기차, 여기에다가 AI 에너지 인프라까지 이 2차 전지주들의 사업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강하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 다시 한번 하락세로 전환이 되면서 9.04% 떨어지고 있고요. 소부장단에서 리노공업은 1.08%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흐름 확인해봤습니다. 네, 상담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열려 있고요. 전화번호 02377-0269번 이 번호로 전화를 주시거나 전화가 조금 부끄럽습니다 하시다면 문자로도 받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377 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두 가지 방법 이용해서 참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삼성전자요. 네,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세요. 네, 30만 원에 네. 20%요.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30만 원 매수가 비중은 20% 맞으실까요? 네. 네, 최근 많이 또 빠지다 보니까 걱정되시겠습니다. 자, 어떤 예. 점이 제일 궁금하실까요? 언제쯤 올라오겠습니까? 언제쯤 올라올 수 있을까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알겠고요. 파트너님 또 연결 도와드릴 테니까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일단은 우리 국내 대표 종목 중에 하나를 잡으셨는데 예. 삼성전자가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요거는 뭐 단기적으로 보신 걸까요? 예, 그렇죠. 장기적으로 봐야죠. 단기적으로. 자, 예. 삼성전자를 단기적으로 보려면은 좀 기대감 나올 때 보시는 게 좋은데 지금 같이 이제 시장이 어떻게 보면 실적이 이제 돌아서는,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실적에서 뭔가 더 나와야 되는 시장에서 우리가 잡아가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실적 기대감이 4월, 5월 넘어갈 때까지만 해도 6월 달 지나올 때까지만 해도 나쁘진 않았는데 이제 6월 달 말 예. 넘어가면서부터 뭐 성과급이라든지 그런 노사 갈등에 대한 부분들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영업이익도 우리가 생각했던 뭐 100조 가까이 이렇게 나왔다가 80조까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도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대감에 올랐던 수치가 반영이 됐던 부분들까지는 나와줬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조를 넘을 줄 알았는데 영업이익이 100조를 달성을 하지 못했고 그에 대한 이제 차익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뭐 다 필요 없고 어찌됐건 단기적으로 지금 일단 대응점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이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서 가이드라인, 컨퍼런스 콜에서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이 질문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질문하는 시간에 이 삼성전자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미래의 발표를 할 겁니다. 거기서 삼성전자가 뭐 공장을 이만큼 더 지어서 이제 더 늘릴 거다. 그리고 뭐 3분기에는 뭐 공급하는 양이 늘어날 거다. 아니면은 오픈 AI 쪽이 사실 하반기에 좀 기대감이 큰데 뭐 그런 쪽으로 매출이 탄력적으로 많이 나올 거다. 그런 긍정적이들 얘기가 나오면은 한번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7월 말 8월 초까지는 한번 기다렸다가 매매하시면은 그래도 지금 가격대가 많이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한 7월 말 8월 초 요까지는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보세요? 네네. 그럼 지금 팔아도 되겠습니까? 네? 내일 팔아도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7, 8월 달까지 기다리겠습니까? 7월 말 8월 초까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뭐 빨리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뭐 이번 주에 ADR 상장 자금들 들어오는 거 뭐 그 정도까지 그렇게 해서 워낙 환율 떨어지면 한 번 더 반등 나오는 거 이렇게까지 딱 생각하시고 한번 대응해보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는 7월 말 8월 초까지 기다려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현대제철이야.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세요. 13만 8천 원에 5%. 알겠습니다.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현대제철이고요. 매수가가 13만 8천 원, 비중 5% 맞으실까요? 네, 네, 현대제철 최근 매수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다만 매수하신 가격대보다 워낙 빠져 있다 보니까 걱정되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쯤 네. 물타기를 좀 하면 괜찮은가. 근데 거의 다 알겠습니다. 빠진 것 같긴 하긴 한데 그렇게.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좀 예, 예. 궁금하실 것 같고요. 예. 파트너님 연결 도와드릴 테니까 이야기 네. 자세하게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우리 예. 아드님하고 성감이 같네요. 아 예. 예, 아하, 예, 네. 일단은 뭐 좋은 소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 이거 13만 8천 원 제가 이제 귀를 좀 의심했는데 13만 8천 원에 사신 게 맞으시죠? 예. 2011년도에, 그죠? 한 12년이나 아. 됐었을 거예요. 그죠? 하고 제가 이제 걱정해서 항상 샀습니다. 말씀드리는 그런 예. 또 케이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종목은
잡고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대응점을 잡아야 해결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예, 드리는데 예. 조금 아쉽습니다. 예, 오랫동안 들고 계셨는데 원하는 예. 수익이 안 나와가지고 그래도 뭐 배당은 꼬박꼬박 받으셨겠다, 그죠? 예, 조금 그건 같이. 예, 그죠? 그런 뭐 긍정적인 얘기를 좀 해보는데. 야, 뭐 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는 참 어렵네요. 그래 그나마 지금 이제서야 이게 이제 월봉으로 2011년도에 고점 찍고 그 이후부터 계속 빠졌는데 중요한 거는 결국 그겁니다. 중국에서의 어느 정도 이 철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싼 가격으로 많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계속 이제 밀려 내려온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돌아서기 위해서 뭐 K스틸법부터 시작해서 이번에는 또 그 중국에서 철강 그 감산하는 부분들 내용 나오면서 이제 바닥에서 살짝 반등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돌아서기 위해서는 뭐 건설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돌아서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극적인 뭐 드라마틱한 그런 상승이 나오긴 어렵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올해를 기점으로 철강 종목들이 한 번은 이제 바닥을 돌아서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뭐 2만 원 얼마죠? 2만 6천 원대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저는 뭐 4, 5만 원대까지는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년까지 끌고 간다. 그러면 저는 뭐 6만 원까지도 한번 올라가 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철강 관련된 거는 뭐 지금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어찌됐거나 실적이 이제 뒷받침되는 내용들이 나오니까 뭐 그런 또 우상향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노려봐야 되지 않나. 네, 그렇게 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뭐 비중이 작다는 게 그나마 좀 다행이신 것 같고 네네. 수익률이 뭐 마이너스 81%인데 뭐 10%짜리로 뭐 20%씩 한 3-4번만 내더라도 제가 봤을 때 손실 회복은 좀 빠르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현대제철로 굳이 손실을 회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지금 시장에서 좀 테마 빠르게 올라가는 거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여름 수혜주 제가 위닉스랑 신일전자 이런 애들 많이 알려드렸는데 벌써 오늘만 해도 30% 40%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요 5% 빠져 있지만 요 비중 5%인데 10%짜리로 잡아버리면은 요 마이너스 30%에다가 60%가 되는 거니까 단번에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뭐 그런 식으로 좀 수학적으로 계산했을 때 회복이 빠르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그럼 물타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 말고요. 예, 굳이 이 종목으로 하실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빠지가 네네네. 한 20%나 막 이래 할까 싶어 그랬나 여쭤보려고. 근데 그 정도 이제 비중이 있으시면은 조금 더 수급 빨리 들어오고 빠르게 수익 네. 실현하고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회복을 가져가시는 게 제가 봤을 때 기회비용 측면에서도 그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게야. 예. 예, 그렇습니까?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이렇게 강기성 파트너님과 함께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공보방에 입장하셔도 되겠고요. 특히나 무료 방송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평일 개장 10분 전 오늘 저녁 8시에도 무료 방송 하시고요. 공보방에 오시면 또 입장 방법도 만나볼 수 있고요. 또는 유튜브 검색창에 강기성 세 글자 검색하시면 무료 방송 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방송에서 알려주셨던 위닉스 오늘장에서 상한가 터치를 했고요. 이 열기를 이어서 무료 방송에서 제2의 위닉스가 될 만한 공략주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저녁 8시 무료 방송 꼭 함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현대-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현대중공업 네. 69만 6천 원에 40%요. 알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 매수가가 69만 6천 원, 비중이 40% 맞으실까요? 예, 네, 시장도 빠지고 주가도 30%대 하락 중이다 보니까 걱정되실 것 같은데요. 자,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실까요? 80%인데 매수를 지금 더 해야 되나 지금 그게 걱정. 네, 추가 매수에 대한 고민 있으신 것 같고요. 파트너님 연결 도와드릴 테니까 궁금한 점은 또 파트너님과 이야기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은 69만 원대 좀 높게 사셨는데 단기적으로 보셨나요? 장기적으로 보셨나요? 한 2년 장기로 2년 2년 정도. 정도? 그러면은 나쁘진 않은데 중요한 건 비중을 좀 너무 고점에서 들어간 게 아닌가.
왜냐면은 장기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잡게 되면은 기대감이 한참 나올 때 잡게 되잖아요. 그러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장기적으로 잡는다 이러면은 좀 계획을 잡으실 때 이 실적 발표가 끝나고,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런 이런 거품이 안 껴있을 때 잡는 게 좀 유리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잡았나 단기적으로 잡았나 제가 물어본 게, 분명히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나왔을 때 잡았으면 이건 단기적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재료가.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다고 하니까 지금은 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눌림목으로 가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요한 건 이제 실적 발표 나오고 하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HD 현대중공업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 수주가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서는 거의 뭐 싹쓸이 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거의 1위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수주들이 이제 실제로 계약으로 이어지고 실적으로 잡히는 부분들, 요거 이제 연말이라든지 내년 초까지 그냥 보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한 번 더 고점 돌파를 위해서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길게 보신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그 하나오션 캐나다 잠수함 관련해서 또 이렇게 불발이 됐는데, 사실 그게 불발이 되더라도 우리는 지금 미국이랑 MRO 관련해서, 그러니까 군함과 관련된 부분들, 유지보수 뭐 관련해서 수리 관련된 부분들 아직 계약건이 남아 있거든요. 그게 이제 같이 이제 HD 현대중공업도 특수선 관련해서 지금 이제 올해 수출 나가거나 하는 부분들이 이제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또 테마가 같이 엮이게 되면은 저는 뭐 모멘텀적인 부분에서는 한 번 더 V자 반등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실적적인 부분들로 연계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한 3, 4분기까지는 일단은 짧아도 3, 4분기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한 9월, 10월, 11월까지는 봐야 될 것 같죠. 네. 그래서 근데 지금 매수를 더 할까 지금 많이 떨어져 갖고 그런데. 저는 비중이 근데 많아갖고. 비중이 지금 높으시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비중을 더 늘리는 거는 좀 반대입니다. 한 종목에다가 들어가셔가지고 가져가시게 되면은 결국에 이 종목이 올라가더라도 또 밀리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럴 때 다른 종목으로, 지금 저 같은 경우에 뭐 여름 수혜주 뭐 아니면은 다른 수혜주 가지고 유가 관련된 수혜주 계속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중을 40%나 지금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비중을 더 늘리는 거는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종목 잡으시면은 분명히 더 빨리 수익 손실을 회복하거나 수익이 더 많이 날 수가 있어요.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도 벌써 2종목 익절하고 나왔거든요, 오늘 이런 장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은 사실 이 종목을 더 사서 가져가야 되냐, 그러면 제가 6개월, 1년 동안 그럼 다른 종목으로 내가 수익을 하나도 못 내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전략적으로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다른 대안이 없다면 잡는 게 맞지만, 다른 대안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공개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차라리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은 이거 잡는 것보다 이거 잡는 게 낫겠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유연하게 대처를 같이 해보시는 쪽으로 한번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HD 현대중공업은 3, 4분기까지도 본다며 반등도 기대된다. 다만 추가 매수는 지양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도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사마 콘덴서고요. 네. 97,800원에 20%입니다. 알겠습니다. 사막 콘덴서 97,800원, 비중 20%다라고 하셨고요. 사막 콘덴서가 MLCC 관련주여서 이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도 함께 주목받는 기업인데요. 오늘장에서 16% 정도 또 빠지기도 했고 변동성이 큰 모습입니다. 매수를 언제쯤 하셨을까요? 지난주에 몇 프로 하고 오늘 몇 프로 샀는데 계속 네. 빠지니까 이걸 어떻게 그쵸. 대처를 해야 되나 네.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까지 했는데 좀 시장 이 주가 자체가 사막 콘덴서가 좀 빠지다 보니까 걱정되실 것 같고요. 파트너님 연결 도와드릴 테니까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은 사막 콘덴서를 그래도 한번 눌림목에 공략해보자라는 입장에서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예, 예. 예, 요거는
그냥 제 관점에서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단기적으로요? 그렇죠. 단기 단타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혹시 장기적으로 보셨나요? 올 연말까지 한번 끌고 갈 생각을 하고 연말까지 한번 끌고 가보자.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장기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MLCC랑 뭐 기판 관련해서 이 사막 콘덴서가 가져간다라는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나 이제 AI 데이터 센터 이쪽에 이 증설이라든지 캐파 늘어나면 확장되고 건설 착공 들어가는 부분들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그런 내용들이 이제부터 착공이 들어가고 시공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연말까지 아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연말까지는 한번 기다려봐야 된다. 그러면 그 연말에 대한 그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모여서 나오는 게 결국에는 내년 1, 2월 달이거든요. 그러면은 연말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년 1, 2월 달까지 일단은 들고 가자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기판에 대한 가격대는 이미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실적이 구조적으로 성장은 나온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저점 밑으로 내려갈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려오면은 오히려 땡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자리에서 만약에 공략을 한다면은 저는 뭐 반등도 금방금방 뭐 11만 원, 10만 5천 원, 11만 원 가격대까지는 한번 좀 박차고 올라가는 흐름들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격 단계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뭐 MLCC에 관한 부분들이라든지 뭐 연말 되면 MLCC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픈 AI 관련된 부분들. 이 기계에 들어가는 부분들 있죠. 핸드폰에 들어가는 부분들. 요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한 번 더 실적이 좀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근데 그게 이제 하반기에 뭐 폴더블 폰이라는 이런 쪽으로도 기판들이 이제 많이 들어갈 겁니다. 특히나 이제 고부가 가치의 이런 기판들 있죠. MLCC라든지 FCPGA 같은 이런 기판들 있죠. 그런 부분들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마 좀 실적 성장 그리고 구조적 성장이 더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 연말까지는 그런 내용들에 좀 집중을 해서 그런 재료들에 좀 집중을 해서 한번 대응을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1차적으로는 12만 원대 이렇게 한번 보시고 12만 원대 만약에 돌파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뭐 가격대 한 번 더 보면서 또 끌고 가보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9만 원이 깨지면은 한 5% 정도 매수를 더 해도 될까요? 저는 일단 깨지게 되면은 한 8만 원대 요 가격대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거든요. 내일 차트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보다 내일 이제 요 하락폭을 메꿔야 되는데 다행인 건 뭐냐면은 거래량이 그렇게 안 터졌어요. 이렇게까지 많이 빠졌는데 거래량이 안 터졌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내일은 빨간불 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지금 보니까 환율도 1,500원 밑으로 떨어지고 있고 뭐 유가도 떨어지고 있는 거 보니까 호르무즈 해역 관련된 부분들도 어느 정도 또 수그러드는 모습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예측이긴 하지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내일 빨간불 켤 가능성은 높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뭐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은 뭐 8만 원대 아니면 7만 원대 요 가격대까지는 어느 정도 방어가 될 것 같으니까 그 내용들은 뭐 보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막 콘덴서에 대한 가격 전략 꼼꼼하게 세워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도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어만 퓨에셀 네, 38,000원에 15%입니다. 알겠습니다. 범한 퓨어셀 매수가가 38,000원, 비중 15% 맞으실까요? 네, 네, 범한 퓨어셀이 잠수함에 들어가는 연료 관련 기업인데 최근 이 캐나다 수주에 실패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도 하방으로 좀 빠지는 모습입니다. 자,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실까요? 이걸 어떻게 손절해야 되는 건지 손절이요. 어떻게 될지 알겠습니다. 몰랐어요. 네, 지금 수익률이 마이너스 60%가 넘다 보니까 손절에 대한 고민 있으시다라고 하셨습니다. 알겠고요. 파트너 언니 연결 도와드릴 테니까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이걸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혹시 어떤 재료로 보고 들어가셨을까요? 뭐 캐나다 수주? 아니면 네, 그래요. 네네. 네, 그럼
그거 하나만. 제대로 예예. 예. 공항 PS를 오는 데에서 그때 사고 나서부터가 바로 내려가더라고요. 친구가 권해서 사봤는데 사고 나서 계속 내려가더니 요번에 여기 하나오션처럼 조금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27,000 네네. 가격이 내려 그때 27,000 손절해 내일 손절해야지 했는데 다 내려가 버렸어요. 일단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절대 주식은 이 결과값이 나오는 날까지 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ADR 상장 좋습니다. 상장 당일까지 그 수급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파티의 끝까지 가져가게 되면은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뭐다? 청소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이제 미국장에서도 나오는 이유가 파티가 이제 막 흥에 달했을 때 그때 팔고 나오거나 빠져나와야 마지막에 남아서 청소하는 일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야. 제가 이거 하나오션 그때 얘기 나왔을 때 캐나다 수주 관련해서 뭐 이렇게 내용 나오는 거 좋다 이거야. 중요한 거는 그 결과값에 기대게 되면은 결국엔 안 됐을 때 어떻게 되는데 엄청나게 하락폭이 빨리 나옵니다. 우리가 대처를 하기가 어렵게.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은 아쉽게 생각이 되고 뭐 수소 연료 전지 뭐 관련된 부분들 지금 뭐 자동차도 그렇고 그 잠수함도 그렇고 이렇게 얘기들은 계속 나옵니다. 왜냐면은 대체 에너지, 대체 연료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수소 연료는 거의 마지막 테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올라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뭐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수소와 관련된 부분들은 좀 많이 적거든요. 적용되는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회복이 빠르게 될 수 있는 테마주 종목들을 만약에 따라올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뭐 제 방송을 보시던 다른 방송을 보시던 간에 잡을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그냥 요거는 일부 또 이런 식으로 한 2만 원대, 18,000원, 2만 원대 가격대까지는 한번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좀 비중 줄여가지고 차라리 빨리 회복되는 종목으로 갈아타셔가지고 좀 리듬을 다시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18,000, 2만 원 갈까요? 뭐 그 정도는 한번 바운스는 나와주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는 거고 뭐 무조건적으로 빠질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었는데 이번에 이제 캐나다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세게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병만 퓨얼셀 자체가 뭐 이렇게 대단하게 매출이 연결되거나 하는 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기대감 꺼지니까 딱 그 정도 올랐던 만큼 지금 빠졌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저는 한 2만 원 가격대까지는 올라갈 것 같은데요. 2만 원에서 2만 2천 원 여기 가격대는 한번 또 터치는 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원래 나오던 테마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정책에서 나오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 내용 한번 엮이면은 그래도 반등은 나올 거다. 뭐 그때마다 이제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범한 퓨어셀 2만 원 위로 반등이 나오면 나올 때마다 비중 조절해서 다른 종목으로 매수해보자라는 전략 알려주셨고요. 파트너님과 함께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공부방 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 100원의 유료 문자 진행되고요. 강기성 세 글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공부방 참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펩트론이요. 매수가가 11만 8천 원에 30%. 알겠습니다. 펩트론 11만 8천 원에 30% 맞으시죠? 네. 자, 제약 관련주 지금 보니까 살짝 빠져있는 상태인데요.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실까요? 지금 실적 저번 달까지도 20만 원까지 올라가 있었는데 갑자기 많이 떨어져 갔고요. 네, 올라갈 지금- 수 있는지. 알겠습니다. 지금 20만 원대까지 움직이다가 갑자기 주르륵 내려가다 보니까 마음이 아프실 것 같고요. 파트너님 연결 도와드릴 테니까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펩트론을 잡아주셨는데 최근에 떨어지길래 매수를 하신 건가요? 네네. 최근에
혹시 뭐 따로 이렇게 보신 재료가 있으신가요? 재료는 없고요. 네네. 네, 네. 제가 왜 물어보냐면은 최근에 이제 분명히 이 펩트론 CEO의 그 발언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나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 지금 얘기 나온 게 뭐냐면은 그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 터제파타이드라고 해서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사실 개발 중에 있고 이 부분을 이제 그 연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CEO가 나와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하거나 연구 중인 건 없다라고 알려지면서 빅파마 기업과의 이 기술 수출에 대한 불안감이 연결되는 겁니다. 사실 기술 수출 연결될까 봐 이때까지 고점 올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이라든지 이런 거 기대감으로 지금 올랐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 없다라고 내용이 나와버리니까 사실 불안감에 지금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사실 펩트론이 제가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제 다들 알고 계시는데, 제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오르락내리락 돼버리니까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CEO에 뭐 개발 안 하고 있다, 바로 빠져버리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나마 저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빅파마 기업이랑 연결된 기업이 과연 그런 말 한마디로 이 신뢰성이 왔다 갔다 할 만큼의 기술력이 없었을까라는 좀 의문점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본 거는 그런 의문점을 가지시고 저점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신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서 여쭤보신 건데, 뭐 만약에 저랑 생각이 같다면은 저는 뭐 기본적으로 뭐 17만 원 아니면은 17만 원에서 20만 원 가격대, 여기 한번 V자 반등, 그러니까 살아나는 움직임이 바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발언들은 나왔지만 실제로 뭐 일라일 1, 2 쪽이랑 뭐 계약을 들어갔던 부분들이 걔네들도 모르고 이런 계약들을 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뭐 추가적인 뭐 언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내용들, 기사들 나와서 붙어주게 되면은 한번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뭐 장기적으로 가져가려고 하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좀 보고 대응을 해보자라고까지만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단기적으로 얼마나 아까 말씀드렸던 될까요? 17만 원에서 한 20만 원 가격대, 여기 가격대 일단 돌파하는 거 보고 네. 17만 원 올라서면은 20만 원 가격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잡아가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17만 원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기간? 17만 원까지는 만약에 이게 그냥 말 한마디로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뭐 내용이 나와줘야 되는 거라서 제가 뭐 그 사람이 언제 얘기할 거다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통 이런 재료들은 바로 그 다음에 해명이라든지 내용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좀 빠른 시간 내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테마주들의 흐름상.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1, 2주든 하여튼 시간 가져가시면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문자 보냈는데 상담받지 못하셨다면 내일 스피드 종목 상담으로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내일도 채널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트너님께서 무료 방송도 진행하시잖아요. 이번에도 또 위닉스 같은 종목 기대해도 좋을까요? 네, 지금도 보시면은 시장이 참 어렵게 흘러갑니다. 고점에 잡고 지금 물려 계신 분들도 많고 언제 갈까 고민들 많으신데, 그 각자만의 종목들이 딱 자기만의 차례가 있습니다. 시기가 있고 그 시기를 찾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테마주들의 뭐 패턴 순환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순환매 속에서 저는 그냥 종목들을 잡아내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지금 장마가 오고 있고요, 폭염이 오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수혜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폭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뭐 제습기라든지 에어컨 뭐 이런 쪽만 보셨죠. 냉매와 관련된 부분들. 다만 이걸로 인해서 식량과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뒤이어서 후속주로 또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닭고기들이 부족해진다거나 뭐 돼지고기들이 병에 걸린다거나, 그죠? 그런 부분들을 투자 아이디어를 계속 생각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결국에는 단기적으로는 좀 수급을 빠르게 가져가고 수익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궁금하다라고 하시면은 오늘 밤 8시에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또 다음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기성 파트너님의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쉽지만 파트너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월요일 저녁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내일도 알찬 내용으로 또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